자, 운명. 이거 정해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걸까요?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답을 제시하는 한 스승의 가르침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이 타고난 건 고작 30%다. 나머지 70%는 당신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운명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공식,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아, 이거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뭔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그냥 끌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 도대체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 과연 몇 %나 제가 진짜 쥐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운명이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진 바꿀 수 없는 설계도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설계도가 내 인생 전체 그림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이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 아주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자, 그럼 그 정해져 있다는 건 대체 뭘까요? 이 가르침의 첫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 태어날 때 각자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 있죠? 태어난 연, 월, 일, 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선천적인 부분,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타고난 에너지, 이 사주가 우리 인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놀라지 마세요, 겨우 3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30%요? 아니, 그럼 나머지 70%는 대체 뭐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배움으로 채워나가는 부분입니다. 이 30대 70이라는 공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강력해요. 뭐냐 하면, 당신의 인생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70%가 결정된다는 거죠. 훨씬 더 큰 부분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야겠죠? 우리 손에 달린 이 70%를 대체 어떻게 채워나가야 하는 걸까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70%를 만드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부는 학교 공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을 머리에 쑤셔 넣는 게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그 이치를 깨닫는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죠.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요, 내면의 질량이라는 게 커진대요. 생각의 깊이나 사람의 됨됨이, 그릇의 크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렇게 내 질량이 커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결국엔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를 들어 엄청난 재능, 그러니까 큰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노력을 전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엄청난 에너지에 자기가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처음엔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작은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지만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사람은요, 결국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크고 멋진,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작은 기운을 가졌네, 큰 기운을 가졌네, 이런 거 따지지 마라. 누구든지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출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기 삶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죠.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 70%를 빡 채워서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다고 칩시다. 자, 그럼 그건 다 뭘 위한 걸까요? 바로 여기서 이 가르침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소유라는 개념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 손에 있는 재물은 당신 것이 아니다. 당신이 가진 건 전부 사회의 것이다. 어떠세요?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내가 내 노력으로 번 돈인데 내 것이 아니라니. 우리가 믿어왔던 성공과 소유에 대한 모든 생각을 그냥 한 방에 뒤집어 버리는 말이죠. 이렇게 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것이라고 바라보는 생각의 틀, 이걸 바로 정법, 그러니까 바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간단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돈이든 재능이든 그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근데 모든 게 사회의 것이라니 솔직히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주 이해하기 쉬운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백화점이에요. 자, 여러분, 백화점은 누구 걸까요? 보통 우리는 그건 신세계 거, 롯데 거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는요, 그 진짜 주인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요, 백화점은 특정 회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대한 사회적 자산인 거죠. 우리는 그냥 필요할 때 가서 자유롭게 이용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그걸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욕심부릴 때입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백화점의 진짜 주인은 사회고, 그걸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단지 사회를 위해 그 자산을 잘 관리하는 관리인, 즉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요, 바로 완전히 새로운 인간상, 새로운 이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이상적인 인간상을 우리는 아주 익숙한 단어로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홍익인간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나 한 사람 잘 맞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해 사는 사람.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건국 이념이기도 하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돈, 지위, 능력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건 그냥 나 혼자 즐기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도구 삼아서 이 사회를 위해 더 근사하고 빛나는 일을 하라고. 세상이 당신에게 잠시 맡겨놓은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아주 멋진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사회는, 이 세상은, 이 사람에게는 더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당신에게 더 큰 자원과 더 큰 영향력을 밀어준다는 겁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요. 자,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서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이 진짜 내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잠시 당신에게 맡겨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